크로스라는 건 이렇게 맞춰진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색깔에 십자가가 맞아 있고 그 색깔로 옆면까지 이렇게 맞춰져 있는 상황을 말해요. 크로스는 일반적으로 공식을 외우는 단계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무엇을 하라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시켜보려고 해요. 우리가 초급에서 크로스를 어떻게 맞췄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초급에선 크로스를 어떻게 맞췄냐면 이렇게 노란색에다가 흰색 엣지들을 윗면에 모두 정렬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엣지를 모두 윗면에 정렬시키고 나서 하나하나 밑으로 내려서 크로스를 완성시켰습니다.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초급 해법에서는 크로스를 두 단계에 나누어서 맞춥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크로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할 개념 두 가지는요. 크로스를 한 번에 맞춘다는 것. 두 번째는 크로스를 아랫면에 맞춘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맞춘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처음에 십자가를 만들 때부터 옆면의 색 배치까지 고려해서 한 번에 맞춘다는 거고, 십자가를 아래쪽에 맞춘다는 것은 우리가 큐브를 이렇게 해서 딱 돌렸을 때 크로스가 아래쪽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D크로스라고 해요. 일부 초보분들은 아래쪽에 크로스가 안 보여서 어려우니까 윗면에 크로스를 맞추는 U크로스를 하겠다거나 L크로스를 하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스피드 솔빙을 생각하면 아래쪽으로 맞추는 D크로스가 무조건적으로 스피드 솔빙에 유리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곳으로 크로스를 맞췄다고 생각해 볼게요. 다른 곳으로 크로스를 맞췄다면 우리가 여기서 F2L을 할 때 이렇게 돌려주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렇게 돌려주는 과정을 처음부터 아래를 두고 맞추면 생략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시간이 절약되고, 또 중요한 건 다른 곳으로 맞췄다고 했을 때 조각들을 완벽하게 다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U 크로스를 했을 때는 아랫면이 아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못 얻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두면 여기 있는 정보들이 눈에 바로 들어오니까 조각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도 쉽고, 그만큼 공식을 쓰는 데까지 딜레이가 줄어들면서 기록이 단축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의 큐브를 아직 그렇게 빨리 맞추는 게 아니라면 체감이 잘 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확실하게 이거는 스피드 솔빙이 나중에 훨씬 더 잘하게 됐을 때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어려우시면 안 해도 되는데 할 줄 알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크로스를 맞춰진 상황을 이렇게 맞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엣지의 색 배치가 정확하다면 다 맞았다고 인식을 할 수 있으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센터의 색 배치는 바뀌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엣지도 센터의 색 배치에 맞게 해 놓은 다음 아래층을 마지막에 돌려서 크로스를 맞는 상태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게요. 여기 빨간색 엣지인데요. 빨간색 엣지는요, 흰색이 아래쪽에 있을 때 왼쪽이 파란색, 오른쪽이 초록색입니다. 빨간색 왼쪽이 파란색, 오른쪽이 초록색. 이렇게 색 배치가 맞아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센터와 엣지의 현재 색깔이 다르지만 마지막에 D층을 돌려서 크로스를 맞는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색 배치가 조금 이상해서 바로바로 맞추지 못하고 이렇게 맞췄다고 하더라도 이 색 배치를 완벽하게 맞출 수만 있으면 마지막에 D만 돌리면 되니까, 색깔을 완벽하게 맞추기 어렵다면 이렇게 엣지들 간의 색 배치만 맞추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말로만 계속 설명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알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U층, R층, F층 이 세 층만 돌려서 이 두 개의 엣지를 동시에 맞출 수 있는
몇몇 정석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뒤쪽에 이렇게 하나가 맞춰져 있고 앞은 없습니다. 여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 조각을 그대로 크로스를 맞추면 여기 있는 조각이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색깔이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색깔이 맞으면서 바로 집어넣을 수가 있죠. 이런 상황은 색 배치가 다릅니다. 하지만 빨간색 반대쪽이 주황색, 빨간색 반대쪽이 주황색이고 파란색 반대쪽에 초록색이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면 아까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반대쪽에 주황색을 넣으면 여기 있는 초록색이 파란색 옆으로 올라오면서 이 초록색을 파란색의 반대쪽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을 해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D2로 해결합니다. 다음 상황입니다. 아까 전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돼 있었고 지금은 R2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 빨간색, 흰색 엣지를 내려서 맞추면 여기 있는 파란색이 여기에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서 파란색 엣지를 집어넣습니다. 다음 상황입니다. 이번엔 파란색도 빨간색도 모두 엣지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파란색을 먼저 넣는다면 빨간색이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빨간색을 다시 맞춰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는 빨간색을 먼저 맞추고 다음에 파란색을 맞추는 선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 상황입니다. 파란색은 저 뒤쪽에 가 있고요. 빨간색이 여기 있습니다. 이 상황도 곰곰이 보시면 180도 돌려서 빨간색을 맞추면 여기 있는 파란색이 180도 돌아서 여기로 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죠. 다음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흰색이 뒤집어져 있고 여기에 빨간색이 있습니다. 파란색을 먼저 넣는 것은 색 배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빨간색을 먼저 넣어줄 겁니다. 빨간색을 먼저 넣고요. 파란색을 앞쪽으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파란색을 넣어줍니다. 다음 상황입니다. 파란색이 뒤쪽에 있지만 여기 빨간색과 파란색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맞아 있죠. 이 빨간색을 아래쪽으로 내리면 그대로 이 위로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입니다. 빨간색은 있는데 파란색이 색 배치에 맞지 않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맞추면서 파란색을 빼줄 겁니다. 그 다음 파란색을 넣어줍니다. 다음 상황입니다. 빨간색, 파란색 모두 위층에 올라와 있고 흰색이 위를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윗면 상황에 따라 이렇게 돼 있다면 맞춰져 있는 거 먼저 맞추면 되고 맞춰져 있는 것부터 색깔이 똑같은 것부터 먼저 넣어줍니다. 그리고 윗면을 돌려서 색깔을 맞춰서 맞춰줍니다. 따라서 윗면의 색깔이 이런 식으로 섞여 있거나 다른 게 맞아 있을 경우에는 내가 편하게 색깔을 맞춘 쪽부터 맞춰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상황입니다. 이 조각을 맞출 수 있지만 이 조각을 완전히 맞춰버리면 파란색을 일일이 다시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이 조각을 맞추는 과정에서 올리는 과정에서 파란색이 이렇게 맞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다가 파란색을 중간에 집어넣어주고 다시 빨간색을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입니다. 각각 파란색은 여기 있고요. 빨간색은 여기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전수가 더 적은 방법을 생각하자면 파란색을 먼저 올립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이 맞춰지면서 빨간색이 여기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3회전으로 해결을 가능합니다. 또 다른 해결법으로 빨간색을 먼저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빨간색을 먼저 집어넣고 이 상황에서 이거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올려서 파란색을 맞추고 파란색, 빨간색 순서로 집어넣으면 4회전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회전이 더 많습니다. 다음 상황입니다. 이 조각은 빨간색을 먼저 맞추게 되면 파란색이
뒤로 가면서 파란색을 다시 맞춰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려서 파란색을 먼저 맞추고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3회전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상황입니다. 3개가 맞고 1개만 남았을 때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 방향성이 맞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란색을 이렇게 내려서 같은 색깔로 만들어준 뒤 파란색 넣고 아까 전에 올렸던 빨간색을 다시 맞춰줍니다. 다음 상황입니다. 두 조각 다 위에 올라와 있고 흰색이 윗면을 보고 있지 않은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우선 1개부터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맞추면서 여기 있는 조각이 여기로 이동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이렇게 해서 좌우 대칭으로 이 조각을 먼저 넣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맞추면서 여기 있는 조각이 그대로 여기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3회전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음 상황입니다. 빨간색이 맞춰져 있는 뒤쪽에 있고요. 파란색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먼저 맞추면 파란색이 뒤로 감기 때문에 요거를 파란색을 먼저 이렇게 일치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파란색을 넣고 빨간색을 넣어주시면 3회전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음 상황입니다. 빨간색이 맞춰져 있고 파란색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빨간색을 먼저 맞추게 되면 파란색이 뒤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맞춰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파란색을 먼저 색깔을 맞춰줄 겁니다. 파란색을 맞추고 파란색 넣고 빨간색 넣어주면 3회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입니다. 빨간색을 먼저 맞춰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파란색을 넣을 수가 있는데 파란색을 넣는 첫 번째 과정이 R'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파란색부터 맞춰주시고 이렇게 맞춰주는 방식으로 회전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입니다. 4회전 해결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상황의 3회전 해결법은 여기 뒤에 있는 파란색을 앞쪽으로 먼저 끌고 오고 요걸 맞추면서 빨간색이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다음 상황입니다. 3개가 맞아 있고 엣지 하나는 이렇게 뒤쪽에 박혀 있습니다. 이럴 땐 여기 있는 파란색을 180도 돌려서 여기로 먼저 갖다 놓고 파란색 맞추고 아까 전에 흐트러 넣었던 빨간색을 다시 원래대로 복구시키는 방식으로 크로스를 맞추게 됩니다. 이상 RUF 회전으로 3회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사실 크로스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지만 제가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리기에는 양이 너무 많고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 몇 개로 대충 조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해 봤는데요. 이제는 실제 큐브를 완벽하게 섞어서 크로스 전체를 맞추는 예시 솔빙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래쪽에 스크램블 적어 드릴 거고요. 흰색이 위, 초록색이 앞인 상태로 기호대로 큐브를 섞어 주신 다음에 제가 가르쳐 드리는 과정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기호를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오른쪽 상단에 카드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기호를 암기를 하셔서 기호대로 섞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호대로 섞인 것을 제가 맞추는 걸 보면서 직접 따라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스크램블대로 다 섞고 오시면 됩니다. 스크램블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면 일시정지해서 스크램블을 다 섞고 나서 따라와 주세요. 이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둘 겁니다. 정황색을 앞으로 볼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 정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초록색으로 2회전, 주황색, 파란색으로 3회전이 나올 것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우선 여기부터 봅시다. 여기는 초록색을 먼저 넣으면 빨간색을 다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빨간색 먼저 넣고 초록색을 먼저 넣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뒤쪽으로 돌려서 뒤쪽이 여기가 빨간색이죠? 여기 빨간색을 맞추고 초록색을 맞춰서 이 두 개를 먼저 맞춰 놓을 겁니다.
그 다음 여기는 3회전 정석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황색을 먼저 넣으면 주황색을 맞추는 과정에서 파란색이 맞게 되고 이 파란색을 그대로 맞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선 상당히 여러 가지 해결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 정석과 이 정석을 따로 나누어 처리했지만 이것과 이것을 해결하는 순서를 서로 섞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초록색을 앞으로 보고요. 초록색을 앞으로 두고 우선 예를 들어 주황색부터 넣어줍니다. 주황색부터 넣어준 뒤 다음 옆에 있는 두 정석을 처리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여기를 돌려봤자 이 면에는 더 이상 흰색 엣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넣고 이 정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조각들을 넣으면서 파란색까지 그대로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예측했을 때 좋은 점은 여기 페어를 넣으면서 여기 페어를 그대로 살릴 수가 있고 여기 페어도 살아나는 이런 식으로 페어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회전수에서도 나중 상황에 따라서 더 좋은 상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상황이 예측이 된다면 이런 것까지 예측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상황입니다. 지금은 초록색, 흰색 엣지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건드리지 않고 다른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으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파란색 엣지를 먼저 맞추는 선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황색을 먼저 맞추게 되면 빨간색이 이렇게 중간에 끼게 됩니다. 이것을 빼내는 과정은 상당히 귀찮기 때문에 어차피 위쪽에서만 움직일 걸 예상할 수 있으니 파란색을 먼저 뒤로 보내서요. 파란색을 먼저 맞춥니다. 파란색을 먼저 맞추게 되면 보이는 건 빨간색이 알아서 여기로 맞춰진다는 겁니다. 여기는 빨간색이 여기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빨간색을 먼저 맞추느냐 주황색을 먼저 맞추느냐 회전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F2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거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핑거가 편한 것에 따라서 빨간색을 먼저 맞출지 주황색을 먼저 맞출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상황입니다. 지금 보이는 건 뭐 이런 것도 보이고요. 뭐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일단 뒤집어 줍시다. 우선 요거를 먼저 맞출 겁니다. 네, 그게 편해 보이네요. 이걸 주황색을 먼저 맞추고요. 그리고 초록색을 옆으로 뺄 겁니다. 나중에 맞추기 위해서고 초록색을 옆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두 개가 맞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이렇게 돌려서 한 번에 맞출 겁니다. 하기 전에 여기 있는 빨간색을 여기와 붙여줍니다. 그러면 요게 맞춰지면서요. 파란색과 초록색이 각각 색깔이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동시에 넣어서 해결합니다. 이런 식으로 크로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도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렸지만 큐브를 처음 아니면 크로스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이해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연습할 수 있냐. 정말 많은 정석들을 보면서 공부할 수도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CS 타이머 같은 타이머에서 크로스 솔루션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도구 들어가서 기능을 해법으로 선택하시면 크로스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흰색 크로스를 하시겠다고 하면은 U면에 나와 있는 크로스 솔루션대로 돌려가면서 크로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투룩 OL이 무엇이냐면 초급해법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공식을 한 개의 공식을 여러 번 사용해서 십자가를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한 가지 공식을 여러 번 사용해서 밑면을 모두 맞췄다면 이번에는 공식 한 개를 써요. 공식 하나를 각각의 상황마다 공식을 하나씩 외워서 십자가를 맞추고 또 그 다음에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 공식을 하나씩 외워서 밑면을 모두 맞추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급 해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급 해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급 해법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공식들만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은 초급해법에서 했죠? 지금 이렇게 보시고 F, U, R, U 프라임, R 프라임, F 프라임 이렇게 하면 윗면이 십자가가 맞춰진다는 거는 초급에서 했고요. 자, 이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상황은 이렇게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을 때는 공식을 조금 다르게 할 겁니다. 자, 가로로 두시고요. F, R, U, R 프라임, U 프라임, F 프라임. 다시 한번 F, R, U, R 프라임, U 프라임, F 프라임. 이렇게 해주시면 윗면의 십자가가 맞습니다. 자, 다음 이런 상황은 엣지가 하나도 맞아 있는 게 없는 상태예요. 엣지가 하나도 맞아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 사실 이 방식은 초급해법과 또 조금 비슷한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봤던 두 개의 공식 중에 하나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봤던 두 상황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일자 상황이잖아요. 일자 상황에선 가로를 두고 F, R, U, R 프라임, U 프라임, F 프라임 이렇게 해주면 윗면이 모두 맞게 되죠. 결국 엣지가 하나도 맞지 않아 있을 때는 그냥 어차피 공식을 두 번 쓰는 게 가장 빠르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투룩 OLL의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십자가가 맞춰진 상태에서 윗면을 모두 맞추는 단계죠. 7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7가지 상황을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너 조각이 하나도 맞지 않은 두 개의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지금 여기에 노란색, 여기에 노란색이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보면 이 노란색들을 서로 가로로 두시고요. 다음의 공식을 사용합니다. R, U, R 프라임, U, R, U 프라임, R 프라임, U, R, U, 2, R 프라임. 두 번째 상황은 이렇게 여긴 보고 있는데 여기에 노란색이 없고 이렇게 노란색이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이 있을 땐 요거 있죠?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걸 왼쪽으로 두시고 공식을 씁니다. R, U2, R2, U 프라임, R2, U 프라임, R2, U2, R. 다음은 세 개가 안 맞는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은 돌리기 정말 좋은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상황은 여기 한 개가 맞아 있고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이렇게 노란색이 보고 있죠. 이럴 때는 여기를 두시고요. R, U, R 프라임, U, R, U2, R 프라임. 지금 상황은 왼쪽 위에 노란색이 있죠. 그리고 여기가 맞춰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요. R 프라임, U 프라임, R, U 프라임, R 프라임, U2, R. 마지막 세 가지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두 개만 안 맞는 상황이죠. 두 개만 안 맞는 상황 중에 이 상황부터 보도록 할게요. 흔히 U자 공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상황은 U자 공식 사용하지 않고요. U자 공식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공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공식이에요. 한 개는 왼쪽, 한 개는 앞쪽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F 프라임, RW, U, R 프라임, U 프라임, RW 프라임, F, R. 두 번째 상황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여기가 다 맞춰져 있고 노란색이 이렇게 보고 있네요. 이 상황은 또 앞에랑 공식이 조금 비슷해요. RW, U, R 프라임, U 프라임, RW 프라임, F, R, F 프라임. 자, 마지막 상황입니다. 마지막 상황은 여기가 맞춰져 있죠. 여기가 맞춰져 있고 노란색 두 개가 같은 면을 보고 있네요. 이럴 상황에서는 이 두 개를 앞으로 봅니다. 이렇게 앞으로 보시고 이 공식을 써주세요. R2, D, R 프라임, U2, R, D 프라임, R 프라임, U2, R 프라임. 투룩 OLL에서는 십자가 맞출 때 3개, 윗면 맞출 때 7개, 총 10개의 공식을 외우게 됩니다.
OLL을 외울 때 꼭 외워야 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외워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투룩 PLL은 무엇이냐면 초급 해법에서는 공식 한 개를 외워서 모든 상황에서 반복해서 쓰면서 코너를 맞추고 엣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맞췄었죠. 그런데 투룩 PLL에서는 공식을 여러 개 외워서 코너 한 번에 맞추고 엣지 한 번에 맞추고 공식 딱 2번 써서 맞추게 될 거예요. 공식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제가 초급에서 가르쳐드린 공식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2개가 붙어있는 경우, 여기는 아니죠. 여기 붙어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돌리는 걸 가르쳐 드렸을 거예요. 이건 초급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요. 초급 해법 참고해 주시고.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붙어있는 게 없어요. 붙어있는 게 없을 때는 다음에 공식을 사용합니다. 공식이 조금 긴데요. 공식이 어렵지는 않아요. F, R, U 프라임, R 프라임, U 프라임, R, U, R 프라임, F 프라임, R, U, R 프라임, U 프라임, R 프라임, F, R, F 프라임. 이렇게 해주시면 코너 조각을 모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코너 조각을 맞추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엣지 맞추기가 남았죠. 엣지 맞추기에서는 다 맞춰진 상황을 제외하고 4가지 상황이 나오는데요. 일단 초급 해법에서 본 상황부터 보시면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초급 해법에서 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있는 조각이 여기로 가고요, 여기는 여기로, 여긴 여기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조각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맞는 면을 앞으로 보고 있을 때 왼쪽에 이렇게 서로 반대면 색깔이 있으면 초급에서 썼던 공식을 써주면 돼요. 초급에서 썼던 공식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M2, U, M 프라임, U2, M, U, M2. 두 번째 상황은 초급에서 봤던 상황의 대칭 상황입니다. 지금은 여기 있는 조각이 여기로 가고 이렇게 도는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죠. 즉 이런 상황은 오른쪽에 반대면 색깔이 있는 걸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공식은 아까 전에 썼던 공식과 거의 똑같은데 U를 U 프라임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M2, U 프라임, N 프라임, U2, M, U 프라임, M2. 정말로 U를 U 프라임으로 바꾸기만 했는데 좌우가 바뀌었어요. 세 번째 상황은 이렇게가 바뀌고 이렇게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즉 이렇게 보면 구분하기 상당히 쉽죠? 모든 면이 반대색을 향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M2, U 프라임, M2, U2, M2, U 프라임, M2. 다음 상황은 반대면 색깔은 아무것도 없고요. 이렇게 바뀌는 상황입니다. 절대 이렇게 바뀌는 상황에서 공식을 쓰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바뀌는 상황에서 공식 쓰면 방금 전에 봤던 이 상황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공식을 한번 더 써줘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꼭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상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M2, U 프라임, M2, U 프라임, M 프라임. 다음에 U2, M2, U2, M 프라임, U2. 공식을 총 투룩 PLL에서 6개를 외웠죠. 이 6개만 외우면 투룩 PLL은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벌이었습니다.